안녕하세요.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을 찾아다니는 낭만 중독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약 2억 1000 정도 SCHD라는 미국 ETF에 투자하고 있는 제가 오늘은 제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저처럼 배당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피도 SCHD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피라는 ETF가 과연 어떤 ETF인지 함께 개념을 짚어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커버드콜 개념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돈돈거리면서 부의 낭만을 찾아다닐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피의 운용사는 JP모건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SCHD의 운용사는 찰스 슈왑이었죠. 제피는 2020년 5월에 출시된 비교적 신생 ETF고 0.35%의 운용 수수료가 있는 액티브 ETF입니다. SCHD는 0.06%의 운용 수수료가 있는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ETF는 펀드 매니저가 개입을 많이 하냐 아니면 단순히 특정 지수를 추종하냐에 따라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당률과 주가의 성적인데요. 먼저 배당률부터 알아보면 일단 제피는 월 배당을 합니다. 매달 배당금을 준다는 거고 연 배당률은 현재 시점에서 9%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CHD의 연 배당률이 3%대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제피를 매력적으로 생각하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배당 성장률은 어떨까요? 화면의 그래프는 제피가 출시된 이후로 매달 지급된 배당금의 추이인데요. 딱 봐도 우상향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SCHD의 그래프를 보면 딱 봐도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처럼 SCHD가 연평균 10% 초반의 배당 성장률을 기록하는 반면 제피는 배당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배당률은 SCHD보다 제피가 높지만 시간이 갈수록 배당금이 계속해서 커지는, 다시 말해서 배당 성장이 좋은 ETF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제피는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중요한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겠죠. 배당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피는 2020년 5월 22일에 50.09달러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2023년 9월 가격이 55.28달러니까 약 10% 정도 주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한편 SCHD는 어떨까요? 제피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SCHD도 2020년 5월 22일에 주가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당시 SCHD의 주가는 50.71달러였고 현재 2023년 9월 가격이 73.55달러니까 약 45%가 오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제피가 SCHD보다는 주가 상승의 힘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도 함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배당과 주가의 측면에서 이렇게 제피와 SCHD를 비교해봤는데요. 왜 제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어떤 로직으로 제피는 구성이 된 ETF이길래 이런 성적이 나왔고 앞으로는 또 어떤 전략을 취해볼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위해서 이 제피의 로직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운용사인 JP모건의 팩트시트인데요. 제피라는 상품은 ETF의 가격 상승을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시점에서의 수입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도 동시에 주가가 오르도록 디자인이 됐고 또 목표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 방식이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월배당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옵션 프리미엄과 주식 배당금을 합쳐서 만든다고 합니다. 배당금은 무슨 말인지 이젠 다들 아실 텐데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바로 많이들 질문하시는 커버드 콜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내용부터 좀 더 읽어보면 제피의 펀드 매니저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ELN이라는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펀드의 전체 자산의 최대 20%를 ELN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ELN은 주식 연계 채권이라고 해서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한 또 다른 파생 상품입니다. 이 ELN이라는 애를 통해서 파는 콜옵션으로 벌어지는 프리미엄이 제피가 얻는 현금 흐름이다 라는 거고
이 프리미엄에 아까 말했던 다른 배당금이랑 합쳐서 우리에게 돈을 나눠준다. 그게 제피가 주는 분배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피는 이러한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에 커버드 콜 ETF다 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도대체 그래서 커버드 콜이 뭐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버드 콜은 영어로 하면 커버드 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커버드가 약간 만회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어디서 빵꾸가 나면 그거 커버하러 가야 돼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져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팔아서 얻어진 프리미엄으로 그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커버한다. 그래서 커버드 콜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손해를 커버한다는 거냐,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옵션과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옵션이라는 거는 권리입니다. 권리. 그리고 이러한 옵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콜옵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커버드 콜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콜옵션은 주식을 살 권리입니다. 살 권리. 그래서 콜옵션을 샀다 라고 하면 살 권리를 샀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콜옵션을 팔았다 라고 하면 살 권리를 팔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현재 가격이 10만원인 낭만이라는 이름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보유 중인 이 낭만 주식이 떨어질까봐 B한테 현재 시점에서 콜옵션을 팔았다고 해볼게요. 얼마에? 만원에 이 콜옵션을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는 이 콜옵션, 다시 말해서 살 권리를 A한테 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콜옵션의 가격, 즉 옵션 프리미엄은 만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옵션이라는 애도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뭔가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업계에서는 그거를 가격이라고 안 하고 좀 간지나는 표현으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이 A라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낭만이라는 주식이 나중에 오르든지 말든지 만원이라는 수입을 현재 시점에서는 확보를 한 거죠. 근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 주식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인 경우도 있을 텐데, 먼저 주식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낭만 주식이 1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20만원이 됐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B라는 애는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낭만이라는 이 주식이 가격이 뛰어서 2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A라는 애한테 콜옵션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A한테 직거래로 이거를 사오게 되면 시장에서 20만원 주고 살 거를 A한테 10만원에 사올 수가 있으니까요. 개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한편 A 입장에서는 B가 콜옵션을 행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얘를 B한테 10만원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배가 아픈 상황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에서는 상방이 막혀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 이렇게 오르면 시장에 갖다 팔면 20만원에 팔 수 있는데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콜옵션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얄짤없이 그 주식을 기존 가격이었던 10만원에 넘겨야 되고, 그 대신 얻은 이득이라고 하면 아까 받았던 프리미엄이 만원이었으니까 번 돈이 아까 처음에 받았던 현금 흐름 그 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이렇게 상방이 막혀 있는 거죠. 만원이라는 프리미엄 푼돈 받고 떨어지는 겁니다. 한편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그 10만원짜리 낭만 주식이 이번에는 5만원이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B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A한테 직거래로 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냥 시장 가서 이걸 사면 5만원에 사올 수 있는데 굳이 A한테 가가지고 직거래로 10만원을 주고 사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B는 그 콜옵션, 다시 말하면 A한테 살 권리를 이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그 콜옵션이라는 문서를 갖다 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10,000원이라는 그 프리미엄을 주고 살 권리를 사왔지만 이걸 그냥 갖다 버리고 시장 가서 그 주식을 50,000원 주고 사는 게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의 입장에서는 좀 킹받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짜리 주식이 50,000원이 돼버렸으니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는 건 아까 콜옵션을 팔아서 받았던 프리미엄 10,000원이죠. 그래서 50,000원 손해볼 거를 10,000원이라는 푼돈을 받아서 40,000원으로 손해를 좀 줄였다. 그래서 콜옵션으로 손해를 어느 정도 커버했다. 만회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약간 만회가 되긴 하지만 하방이 열려 있게 되죠.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횡보하거나 프리미엄보다는 조금 더 적게 하락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주식 가격은 거의 횡보하면서 그대로인데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현금 흐름만 주구장창 들어오면 뭐 현금이 진짜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좋은 거죠. 근데 횡보할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상승장이 펼쳐진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상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남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을 때 내 거만 덜 오르는 그런 포모가 오는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고, 하락장이 펼쳐진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콜옵션을 팔았던 덕분에 약간은 프리미엄으로 만회가 되지만, 다시 말해서 손해가 어느 정도 커버는 되지만 그래도 주가 하락에 대한 하방이 아래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은 무한대로 열려있어서 손해는 손해대로 보는 구조다 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커버드 콜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정도의 차이는 이제 ETF들마다 다양하겠죠. 고배당 주는 커버드 콜 ETF들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ETF들의 성격이 얼마나 커버드 콜에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겠고, 만약 그러한 고배당 커버드 콜 ETF에 투자하신다면 시장이 횡보하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야 이거는 지금 당장 고배당을 주니까 엄청 좋은데? 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지, 그 시나리오를 기반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야 나는 연준이 요새 기준금리도 올리고 그동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동안 주식들이 횡보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현재 시점에서 프리미엄만 얻어가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 목적으로 나는 이런 고배당 커버드 콜 ETF에 투자할래 라는 사람들은 적합하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투자한 두 사람이지만 그 투자의 이유가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로, 만약 코로나 때처럼 큰 폭락이 찾아왔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너무 올려가지고 시장이 못 버텨서 자산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재앙이 찾아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커버드 콜 ETF들은 다시 반등을 하는, 회복에 대한 탄력성이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버드 콜은 상방은 막혀있고 하방은 열려있으니까 한번 뚝 떨어진 게 다시 올라오려면 자꾸 중간에서 목이 탁 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배당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낮아진 가격에서 배당률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손에 떨어지는 배당금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현재 가격에 배당률을 곱한 게 배당금이니까요. 그래서 하락장이 펼쳐지게 된다면 커버드 콜이 일정 부분의 손실을 만회해주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또 이런 내용과 리스크가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는데, 아직 제피는 그런 하락장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죠. 2020년 5월에 상장이 돼서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상승장이 펼쳐질 때 나온 ETF이기 때문에 하락장을 얼마나 버티는지 이런 체력 테스트가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SCHD는 이미 그 부분이 검증이 됐죠. 코로나 전에 나온 ETF니까요. 그나마 이제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제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100%가 아니라 20%만 이런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뭐 액티브 ETF인 만큼 펀드 매니저가 잘 운용을 할 거라고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제피의 구성 종목들을 보면 이런 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가 그 목적에 맞게 직접 고른 종목들이죠. 전체 구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ELN의 비중도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원래는 이 ELN에 투자한 비중이 더 컸었는데 제피의 펀드 매니저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펀드 매니저 또한
그 운용사의 실력과 주관에 또 의존을 해야 되는 불확실성이 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는 게 또 맞는 거기 때문에 패시브 ETF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그냥 추종하고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중간중간에 일시적인 하락장이나 횡보장도 당연히 찾아오겠죠.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일시적인 하락장이나 횡보장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그게 찾아온다면 얼마나 길어질지 그런 타이밍을 맞출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할 때 유효한 전략인 커버드 콜 ETF는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드 매니저의 주관에도 기대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냥 시장 따라가는 패시브 ETF만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 그렇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봤을 때 이러한 시장 상황을 보니까 횡보장이 한동안 이어지겠다, 혹은 약한 하락장이 좀 오겠다 라고 예상이 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좀 나이가 있어서 당장 현금 흐름이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피뿐만 아니라 다른 고배당 커버드 콜 ETF들도 현금 흐름 창출의 측면에서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스펙하는 부분이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모두가 함께 성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피에 대해서 좀 딥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재밌는 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 중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